코로나19 여전히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게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나흘째 100명 안에 머물던 확진자가 다시 100명을 넘어섰는데 병원이 새롭게 감염 온상지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 문제들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분당재생병원 병원장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고 모두 35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여기에 또 다른 분당재생병원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에 현재 확진 판정을 받았던 원장을 포함해서 144명 자가격리 명단을 누락시켰다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누락된 명단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문제가 됐을 수 있고요. 대구 역시 요양병원 좀 일찍 여러 번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대구 대응 아쉬운 점들이 그동안 좀 많았는데 다시 이제 전수조사한다고 합니다. 대구의 전체 요양병원 전수조사한다고 하는데 현재 60% 진행됐는데 사실 이런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것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당재생병원에서는 고의로 누락시킨 게 아니냐 하는 의혹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고 고의는 아니다. 상심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17일부터 18일 그리고 3월 9일부터 10일까지 두 차례 전국 요양병원 점검을 했다. 복합적인 방역망에도 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빠진 구멍, 새는 구멍 없도록 잘 살펴야 될 때입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저희가 격리하지 않은 환자,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은 직원 중에서 확진자 2명이 더 나왔습니다. 확진자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던 중에 본인은 팔일병동에 간 적이 있다고 병원에 보고를 했는데 병원에서 저희 역학조사팀에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 측에 그 팔일병동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확인을 하고 144명의 추가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2명이 양성으로 나온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총 4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고 그분들은 격리가 안 된 상황에서 돌아다녔고 많은 접촉자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 오늘 또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가 병원의 집단 감염 우려하는 것은 병원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이라고 하는 시설에 혹시라도 확진자가 들어갔을 때 그게 이제 감염이 됐을까 봐 그걸 걱정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잠시 후에 17세 소년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지만 오히려 지금 병원이 걱정시키는 일을 하는 사례가 좀 나옵니다. 네. 이제 분당재생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누락된 명단자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제 명단이 누락되는 거는 이제 몇 가지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짜 시간이 바쁘고 엄청 바쁘다가 보면은 완전히 행정적인 착오로 통으로 한 집단을 갖다 이제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그런 경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경우는 질본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요거는 접촉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분당재생병원도 내부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가장 접촉하더라도 감염의 가능성이 낮은 부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감염이 높은 가능성부터 쭉 접촉자 명단을 제시하다가 보니까 너무 시간이 급박해서 1차 명단을 질본에 보내고 2차 좀 더 많은 확대 대상자의 명단을 나중에 보내고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설명과 과정이 없었던 거 보면 그것 또한 아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고의로 누락을 했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누락을 한 당사자가 굉장히 감염이 되었다는 거를 갖다 외부에 절대로 노출되게 됐을 때 병원의 신뢰를 굉장히 해칠 수 있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감염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굉장히 어떤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감염자가 되어서 격리가 되게 되면 커다란 지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한 사람을 갖다 명단에 넣지 않기 위해서는 나중에 뭔가 이렇게 이유를 내기 위해서는 1년에 몇 사람을 같이 명단에 내지 않아야지
그게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좀 더 나아지게 될 예. 수도 있는데 이건 순전히 저희 추측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우는데 성패의 관건이 신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의료진을 신뢰하고 정부를 신뢰하고 결국은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건데 병원이 신뢰를 못 줘서는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접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명단을 질본에 올린 다음에 예. 그 사람의 격리 해제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하게 유연성을 갖다 확보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도 병원이라는 곳은 특수한 사정이고 진료가 이루어져야 되고 방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거를 밝히고 질본의 융통성을 갖다 조금 더 발휘해 주도록 요청하는 쪽이 만약에 명단을 갖다 이렇게 누락했다는 오해를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았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요양병원에서 한꺼번에 75명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구에서 뒤늦게 전수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규모 확산의 시발점이 된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어제 대구시 요양병원 5곳에서 90여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투에서는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순간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입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은 본격적인 지역사회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시설은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 한사랑 요양병원 등 집단 감염에 대한 방역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기준 한사랑 요양병원 집단 감염 사례와 관련하여 75명이 확진되었고 요양병원에 근무하던 직원이 18명, 환자가 57명인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확진 환자들을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오늘 중 모든 확진 환자들을 전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신천지 때문에 좀 결혈이 네. 없었기도 했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모두 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2차, 3차 취약 지역을 갖다 조사하는 과정 중에 요양병원을 갖다 조사하게 되었고요. 요양병원에서 감염자가 나오게 됐는데 요양병원에서 감염자가 나오게 되는 거는 각별한 의미를 몇 가지 지니게 됩니다. 예. 일단은 아무래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자신의 증상을 직접 호소할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망자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예. 되고요.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감염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은 그분들이 아팠을 때 일반 청정병원으로 가지 않고 선별병원으로 가겠지만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분들이 일반 병원으로 최후 단계에 이송이 되게 되면은 예. 일반 병원에서 또다시 감염자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 진료를 갖다 책임지는 병원의 응급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서 심각한 이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전수조사 대구는 60%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고 다른 지역도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심하면 안 될 이유가 역시 나흘 연속 100명 아래로 떨어져서 혹시 진정세로 접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물론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다시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방역대책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3월 19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565명입니다. 이 중 1,947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52명이고 격리 해제는 407명이 증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 수는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97명으로 가장 발생이 많았고 이어서 경기도 18명, 경북이 12명, 서울도 1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것은 대구 건이 가장 컸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런데 원래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소강 상태에서 일대의 감염이 있다가 그 일대의 감염이 어느 집단에 가선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식으로 결국은 소규모 개인 감염, 집단 감염, 개인 감염, 집단 감염이 이제 반복되게 됩니다. 다만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되는 빈도수가 줄어들고요. 그다음 집단 감염 때마다 환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예. 결국은 전반적으로 환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환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그게 당장 우리의 방역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견되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나쁜 부분도 있지만 과거 신천지 교인들과는 달리 신천지 교인들은 집단 감염이 되면서 집단적으로 외부 활동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갖다 외부에 감염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었는데 예. 요양병원은 아까 말씀드린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분이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겨서 청정병원으로 이송이 되는 일만 없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그 병원 내부의 감염은 수에 비해서는 사회의 감염력에 미치는 파급력은 조금 낮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좀 그 권고 또 지시 이런 걸 협조하고 좀 따라줘야 되는데 말이죠. 네. 지금 한사랑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열이 나는데도 출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격리 요청을 받았는데도 그걸 또 묵살했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병원의 경우를 갖다 살펴보게 되면은 이건 제 추측이지만 한사랑 요양병원은 어떤 대규모 커다란 요양병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간호과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규모 병원에서는 별도의 사무실이 있고 행정 업무만 맡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 경우에는 일선 진료를 맡아야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결국 병원의 특수성이 저분이 진료를 하지 않고 빠져나가게 되면은 누군가 그거를 메워서 메울 일이 사람이 돌아가야 없고. 되는데 아마 일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설마 나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게 됐었던 거고 예. 오히려 기침을 증상을 보이는 유증상자가 7, 8명이 돌아가게 되면은 그때는 오히려 7, 8명이 한꺼번에 빠지게 될 수 없으니까 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었었던 것 같고요. 예.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콜센터 직원이 본인이 아프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상부에 해당되는 결재권자가 병가를 인정해줘야 되는 건데 예. 또 그 결재권자가 병가를 갖다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결국은 오너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정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예. 인정해줘서 콜센터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 또 재계약이 안 되게 되는 상황이 마치 사질처럼 위까지 올리다가 예. 보니까 제일 윗선의 조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국 제일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제일 아래 어려운 분들이 독립적인 결정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하여튼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조마조마 아슬아슬한 심정입니다. 제로가 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에 중국 후베이성 처음으로 확진자 제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확진자가 너무 이제 많았고 아플 사람 다 아파서 그런 걸까요? 저는 그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후베이성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감염될 사람이 모두 다 감염되고 나서 예. 그분들이 면역력을 갖다 확보하고 나면은 더 이상 걸릴 수 없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후베이성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감염을 겪게 되면서 굉장히 사회적 격리두기야 어떤 생활 습관 같은 게 굉장히 바뀌어지게 되었을 거고요. 예.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기온이 급상승하게 되고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구에는 에어컨이라든가 냉방시설이 적절히 갖추어지지 않은 부분도 많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이 외부에서의 어떤 예기치 않은 바이러스 감염은 또 줄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중국이 조금 진정됐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로서는 좀 네. 다행인 측면이 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어제 오늘 국민들의 최고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죠. 대구 17세 고등학생의 안타까운 죽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슬퍼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이번 안타까운 사례에 대해서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신중하고 또 객관적으로 상황 분석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진단검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인 진단검사를 위해서 우리 방대본 이외에도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단검사 결과를 시행을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일단 판단을 한 결과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좀 짚어볼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처럼 건강하고 젊은 청소년, 불과 17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그렇게 갑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지,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코로나 감염이 아니어도 이렇게 될 수 있는지, 또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면 치료도 제대로 안 해준다는 건지 국민들은 궁금하고 안타깝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도 나올 소지도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 10일 30여 분 정도 산책을 했는데 그때 좀 비를 맞았다고 합니다. 일부 매체는 마스크를 사러 줄을 서 있다가 비를 맞았다고 하던데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틀 지난 후에 열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41.5도, 정말 높은 고열에 시달렸죠. 그래서 경산중앙병원에 갔는데 그 관계자 얘기가 그 경산중앙병원에서 선별진료소 문을 닫았으니까 다음 날 검사를 해보자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해열제 좀 줬겠죠. 그랬는데 그 다음 날 경산중앙병원의 선별진료소에 갔는데 엑스선 촬영을 해보니까 폐에 염증이 있는 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면은 입원 치료가 안 되니까. 관련된 녹취를 좀 먼저 들어볼까요? 환자가 좀 위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글로 보낸 거죠. 약을 드리고 약이 처방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나니까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입원 자체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는 게 코로나 검사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상황으로서는 바로 입원 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한 이틀 정도 걸리니까,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니까 그걸 바로 알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날 저녁에 호흡곤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영대병원에 진료레스를 써서 보낸 게 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영남대 병원에 갔지요. 영남대 병원에서 결국은 상황이 안 좋아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게 결국은 코로나 음성이었다고 사실을 우리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은 그냥 빨리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원인을 알아서 치료를 갖다 했으면은 조금 더 치료의 가능성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참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억울한 거는 우리 학생이 쭉 외부 사람을 만나지 않아서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매우 낮다고 우리 부모님은 얘기하셨대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학생이 계속 외부에 접촉을 안 했단 말이 맞고 하루 만약에 10일에 나갔다가 12일에 고열에 있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가 훨씬 길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틀마다 고열에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랑은 약간은 경과가 다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고열에 폐렴 증상이 있다고 생각해서 코로나를 의심하는 것보다는 임상 경과를 잘 판단했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남을 수밖에 없는데 또 우리 또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놓고 보다가 보면은 일단 3주간 아무도 만나지 않았던 부분이 또 맞을 수도 있으나 또 우리 학생이나 우리 어머님이 또 누락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됐고 일단은 또 고열이 있었고 만에 하나 코로나 감염인 경우에는 또 지역사회 병원의 행정이 업무가 마비가 되다가 보니까 또 그 부분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으면서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죠. 지금 이 학생의 경우에 만약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은 그때는 이제
음압병동이 있는 예. 곳에 입원을 해서 예. 이제 폐렴을 갖다 치료하게 되는 게 맞았는데 예. 문제는 급속도로 증상이 안 좋아지다가 보니까 그 시간을 갖다 이 학생이 그 시간을 갖다 이겨내지 못한 거지요. 그러면 지금 병원에 갔을 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지 않으면 입원이 안 됩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제 병원에 가서 고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병원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병원의 입장에서는 일단 빨리 입원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그런 다음에 빨리 입원해서 혈액 검사도 해서 혹시 백혈구 수치도 정상인가 확인도 하고 또 세균성 폐렴이 아닌가도 검사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을 갖다 검사를 했다가 만에 하나 코로나 환자면 안 되고 그리고 첫날에 봤었을 때는 고열은 있었으나 굉장히 힘들긴 했지만 임상적으로 봤을 때 아주 우리가 바이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예. 뭐 혈압이 떨어지거나 호흡수가 엄청 상승하게 되는 응급사항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돼서 하루를 지체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이 학생이 만에 하나 코로나 환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원은 그거를 확실히 하고자 했었던 거고. 아니 그런데 네. 어찌 됐든 이제 병원에서 뭐 39도였다 네. 실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41.5도 얘기가 나오는데 41.5도면 고열 중에서도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정도 위험한 고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이렇게 대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남대병원에 의뢰서를 작성하고요. 예. 이 학생이 현재 고열이 있고 예. 코로나 환자인지 아닌지를 갖다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고 음압병실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영남대병원에 가서 이 부분을 갖다 확인하고 왜냐하면 대학병원은 의료진이 지켜보다가 순간적으로 안 좋아지면 응급처치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영남대병원에서 관찰하는 기간이 조금만 더 빨리 있었다 그러면은 예. 하는 아쉬움이 이 가족분들은 남게 될 겁니다. 영남대 병원 관계자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3월 13일 날 오후 18시 13분에 응급실에 도착했고요. 14일 14시 27분에 에코를 달았습니다. 코로나든 코로나 아니든 이 정도 상황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중증 환자 치료는 다 했습니다. 16일 날에는 투석 시작했고요. 많이 나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그때부터 최상의 중증 환자 치료는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망 진단자의 경우에는 유가족께서 발급을 요청하셨을 당시에 코로나19 검사 결과 중에 일부 양성 소견이 발견된 상태였고 이에 대해서 보호자분들께 발급 당시에는 추후 질병관리본부 검사 결과에 따라서 진단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미 안내를 드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미결정 통보를 해주고 계셔서 이제 병원에서는 그 최종 확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코로나19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그 보류를 한 상태로 그 일반 폐렴으로 일단 사망 진단서를 바꿔드렸고요. 이 환자분의 사례가 굉장히 이제 특수한 사례로 그 불확실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질병관리본부의 그 통보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원장님 지금 보면 이제 병원에서는 일단 할 수 있는 폐렴 환자에 대해서 중증 환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네, 이렇게 그건 얘기하는데 진짜 맞습니다. 예.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음성이냐 양성이냐 이렇게 보는 건데 영남대 병원에서 검사를 7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도 음성 양성 판정을 못할 수가 있습니까? 앞에 검사에서 계속 7번을 하다 음성이 나오다가 딱 한 번 이제 부분 양성이 나온 겁니다. 예. 요걸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검사에 대해서 조금은 앞에서부터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예. 처음에 우리가 세균을 발견하게 됐을 때는 세균을 현미경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진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세균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사를 하냐 하면은 세균한테 영양분을 준 다음에 이렇게 접시에서 키웁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이상 사이즈가 커지면은 세균이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지 안에 피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소변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바이러스는 외부에선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하나의 독립적인 생명체가 아니거든요. 그럼 바이러스는 어떻게 검사하느냐 하게 되면은 바이러스를 하나하나 우리가 전자현미경으로 검사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가 있었던 거로 의심이 되는 어떤
객담이면 객담, 소변이면 소변에 갖다 이렇게 용액에 넣게 됩니다. 예. 그럼 그 용액 안에서 일단 그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실타리처럼 얽혀져 있는 걸 풀립니다. 예. 쓱 풀립니다. 예. 쓱 풀린 다음에 제일 끝에 가서는 망가지지 않게 이렇게 제일 끝에 두 개, 밧줄 두 개 딱 붙이듯이 끝에 부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폴리메라제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실험 기구를 작동시키게 되면은 똑같은 바이러스가 무한 증폭이 됩니다. 그러다가 뭐 어느 사이즈에 딱 증폭이 되잖아요. 그럼 기계가 딱 그거를 갖다 알아채는 겁니다. 무슨 염기 서열에 해당되는 바이러스가 몇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양성이다. 양성이에요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전형적인 양성은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염기 서열이 충분한 정도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염기 서열의 일부만 나오게 된 겁니다. 전체가 나오지 않고 예. 검사에서 한 번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양성이 나오곤 했으나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 똑같은 검체를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보내면 똑같이 검사를 하면 양성이 나올까 안 나올까 해본 겁니다. 예. 그랬더니 양성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 측의 얘기에 따르면 또 다른 또 확진에 해당되는 검사를 해본 게 있는데요. 요 영남대 병원에서 샘플을 2개 달라고 그런 겁니까? 하나는 이 환자의 검체를 주세요 예. 하고요. 여기서 샘플을 하나 요령대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는데요. 거기에는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를 해주세요 한 겁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샘플도 똑같이 검사를 해보니까 약간의 양성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건 뭐죠? 그러다가 보니까 원인은 모르겠으나 예. 영남대 병원 쪽에서 나온 양성이 예. 뭔가 잘못된 소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거는 음성입니다라고 질본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본이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내렸으니까 일단 숨진 고등학생은 음성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참- 처음에 영남대 병원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던 것은 결국은 진단 결과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네, 오염됐을까요? 그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러나 영남대병원에서도 결과적으로 음성이 나온 적이 양성이 나온 적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영남대병원 의료진도 칭찬해야 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 게요. 한 번, 2번 정도 음성이 나왔다 그랬을 때 이거는 음성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검사를 한 거는 그 의료진이 진짜 최선을 갖다 다하고 끝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거지. 만약에 영남대병원이 2번, 3번 검사했을 때 이거는 3번 검사했으니까 음성이니까 아니야라고 했으면은 나중에 7차, 8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워낙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관심이 많은 사안이니까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대본에서는 영남대에서 진단했을 때 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을 좀 들어보실까요? 검체 의뢰한 영남대학병원으로부터 검사 원자료를 제공받아 재판독한 결과 환자 검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대조군 검체에서도 PCR 반응이 확인되는 등 실험실 오염 또는 기술 오류 등에 대한 미결정 반응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었습니다. 본 사례를 2가지를 종합해서 오늘 오전에 민관 진단검사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진단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본 사례는 음성 판단이 가장 합당하며 여러 가지 실험실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예, 이제 음성이냐 양성이냐 이 논란이 크다 보니까 일단 질병관리본부가 최종적으로 확실한 검사를 네. 통해서 음성 판정 네. 내렸으니까 음성이 분명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의심이 듭니다. 어제 맨 처음에 이제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을 때만 해도 이 고등학생이 코로나 양성 환자로 폐렴에 걸려서 사망에 이른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께서 얘기하신 게 뭐 사이토카인 스톰 아주 그 면역 물질이 너무 지나치게 분비가 돼서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저런 사이토카인 폭풍이 올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다 추측이고요. 또 제가 저 부분에 감염내과나 호흡기내과 이제 전문의는 아니기 예. 때문에 제 발언에 조금 미비함이 있더라도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신종플루 기억날 겁니다. 예. 신종플루 때는 오히려 젊은이들이 면역 반응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망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도 처음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첫 번째는 우리 학생이 꼭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사이토카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의한 사망자도 많고 또 관련되어서 고난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독감도 없고 사실은 기침도 안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먹긴 하지만 아직은 신종플루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바이러스 감염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또 두 번째는 보통 면역력이 굉장히 저하가 되어 있는 뭐 백혈병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백혈구 감소증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굉장히 고열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일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학생이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저질환이 있다가 요번에 첫 발병 때 이런 어떤 코로나 사태라는 끔찍스러운 일 때문에 진단과 치료 과정이 늦어지게 되면서 우리 학생이 뭔가 어떤 그 면역력 저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수도. 예, 아무튼 숨진 학생의 부모는 그 아들이 병원에 들어가 있는 동안 방호복도 없고 격리가 돼 있으니까 집에도 가지 못하고 차 안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봤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아들한테 걸려온 전화를 못 받은 게 너무 안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깝고 슬픈 그런 소식이었습니다.